안녕하세요. 김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활동한 대표적 정치 세력인 국내 공산주의 그룹과 만주 빨치산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에 김일성 중심의 좌파 정치 세력만이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각축하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공산주의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그룹은 일제 시기에 함경남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던 세력입니다. 함경남도는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함경남도의 산악지대를 따라 여러 강이 흘렀고, 그 강을 막아 댐을 만들어 엄청난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전력을 가지고 많은 공장들을 가동을 할 수가 있었죠. 함경남도 흥남에 흥남 일본질소 비료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 규모가 조선은 물론 동양에서도 제일 가는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함경남도는 식민지 조선의 최대 공업지구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어장이 밀집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어류가 많았는데, 특히 엄청난 규모의 정어리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어리 기름과 같은 원료를 이용해서 비료나 비누와 같은 화학 제품을 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곡창지대가 밀집한 남한에서 쌀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한의 화학 제품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식의 경제 분업 구조가 일제 시기에 작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방과 함께 38선이 획정이 되게 되면서 이러한 경제적 분업 구조가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쌀이 북한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함경남도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이 공장 지구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1929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그룹은 바로 함경남도 일대를 거점으로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공산주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로 누가 있었냐면 오기섭이라든지 정달원이라든지 주영하라든지 김용범, 그리고 박정혜 등등이 있었습니다. 오기섭과 정달원은 박헌영과 정서적으로 친밀했던 이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한 지역 조선공산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나중에 김일성과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기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섭은 북한의 최고 지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기섭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기관지인 정로에, 그 정로라는 신문이 있었죠. 이 정로에 많은 글을 투고를 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해박한 혁명가인지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47년경 북조선인민위원회 노동부장이었던 그는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글을 발표하는 바람에 비판을 받고 북조선 노동당의 핵심적 직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오기섭의 글은 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이론가이자 웅변가였지만 김일성으로부터 종파분자로 몰려 제압을 당하게 되고 1956년 8월 종파 사건 때에는 완전히 숙청을 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인물이 바로 오기섭이었습니다. 오기섭, 정달원과 달리 주영하, 김용범, 박정혜는 처음부터 김일성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입니다. 주영하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출신의 혁명가였습니다.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서 천재라는 평판을 얻었던 인물이 바로 이 주영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영하는 북조선 노동당 초대 부위원장에 취임했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통상과 소련 주재의 북한 대사로 활약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남로당 사건에 연루돼서 숙청되었던 비운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김용범과 박정혜는 국내 공산주의 그룹의 일원이자 소련계 한인으로도 분류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1930년대에 소련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코민테른의 공작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부부로 위장을 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김용범은 해방 직후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초대 책임비서를 역임한 인물이었지만 1947년에 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박정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김일성에게 아첨한 대표적 간부들 중에 한 명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정혜라는 인물입니다. 재치 있고 말주변이 뛰어난 여성 지도자였지만 김일성의 정치 시녀라는 악평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회의가 열릴 때마다 김일성의 주변에 머물면서 겉옷을 받아서 옷걸이에 걸어주거나 김일성의 담배와 차를 준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인민들이 사박가라고 부른 최고의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박씨란 인물이죠. 이 사박가에는 누가 있었냐면 박금철이라든지 박창옥이라든지 박영빈, 그리고 바로 이 박정혜를 포함을 해가지고 사박가라고 일컬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김일성의 최측근 인사들로서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박가는 공교롭게도 러시아어 발음 사박가와 유사했습니다. 러시아어 사박가가 바로 개를 의미를 했죠. 이러한 사정을 감안을 하면은 해방 후 북한에서 날카로운 인민들의 풍자 정신이 살아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그룹에 이어 이제부터는 만주 빨치산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빨치산파는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북한의 정치 세력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만주 빨치산파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만주 빨치산파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혈통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데다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이러한 설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백두혈통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김일성은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바롭스크,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창설된 정권은 여러 공산주의 계파가 연합한 연합정권이었지만 대대적 숙청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만주 빨치산파만이 남게 되었던 거죠. 이 그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빨치산파는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 부대였던 동북항일연합군에 소속돼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김일성이 지도한
우리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인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육사가 바로 이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고, 이들이 그 유명한 보천보 전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1930년대 중후반경에 걸쳐 일제의 만주국 치안숙정 공작이 전개됨에 따라서 이 동북항일연군은 더 이상 만주에서 버티지 못하고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하바롭스크에서 약 5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대일전에 대비를 했던 거죠. 물론 일제의 갑작스러운 패망 때문에 이들은 대일전에 참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 어떻게 우리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육로를 통해서 만주를 횡단을 해가지고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이 신의주 지역으로 입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대교가 끊기는 바람에 이들은 바닷길을 따라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원산항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주빨치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김일성, 최용건, 김책, 김일, 최현, 안길, 임춘추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했던 데다 소련군 사령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룹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공산주의 그룹과 만주 빨치산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계열의 정치 세력인 소련계 한인과 연안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